I don't care about the scene. I don't care about the location. All that matters not to me. That you wherever I go, baby. I just need you by my side. Yeah. That's until the day I die. Ever since you found me. We the only thing I see.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제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고 물어보신 질문, 복근 어떻게 만들었나요? 에 대한 답변인 복근 만들기입니다. 주제는 복근 만들기라고 정했지만 복근은 우리 모두 태어날 때부터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가 갖고 있는 복근 드러내기가 되겠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복근을 눈에 보이게 드러내는 방법은 유산소 운동, 식단 관리, 복근 운동입니다. 이 중 유산소 운동과 식단 관리를 합쳐서 체지방 관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복근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복근 운동이 아닌 체지방 관리예요. 체지방 관리가 안 되고서는 복근 운동을 하루에 10시간을 해도 우리는 복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체지방 관리를 어떻게 했고 복근 운동을 무엇을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체지방 관리입니다. 저는 체지방 관리로 유산소 운동과 식단 관리 이 두 가지를 병행했어요. 이 부분에서 받은 질문은 유산소 운동만 하고 식단 관리는 안 해도 되나요? 식단 관리만 하고 유산소 운동은 안 해도 되나요? 였습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유산소 운동만 하고 식단 관리를 안 해도 체지방 관리가 되고요. 식단만 하고 유산소 운동을 안 해도 체지방 관리가 됩니다. 그럼에도 유산소 운동과 식단 관리 두 가지를 병행하는 걸 추천드리는 이유는 유산소 운동과 식단 관리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체지방을 줄이는데 제일 빠르고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꾸준히 체지방 관리를 이어나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내 몸의 변화와 효과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노력은 있지만 변화가 없다면 누구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에 목표로 잡은 체지방 조절을 하려면 유산소 운동과 식단 관리 두 가지를 병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질문은 유산소 운동은 얼마나 하고 식단은 얼마나 먹나요? 입니다. 이 부분은 개개인의 기초대사량, 활동량 등 환경에 따라 많은 변수가 있어서 제가 했었던 사실만 말씀드리면 저는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최소 5일 이상, 한 번 할 때 최소 1시간 이상 했습니다. 저는 유산소 운동을 최소 5일 이상 했지만 일주일에 2일, 3일만 해도 체지방은 줄어듭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맥락으로 2일 할 때보다 3일 할 때가 효과가 있고 3일 할 때보다 5일 할 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최소 5일 이상 하려고 노력했어요. 식단 관리는 저의 경우에는 하루에 1400에서 1500칼로리를 섭취했고요. 이 칼로리 안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은 5대 3대 2 또는 4대 4대 2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4대 4대 2로 섭취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대략적으로 탄수화물로 600칼로리, 단백질로 600칼로리, 지방으로 300칼로리를 섭취했습니다. 꼭 이렇게 수치적으로 칼같이 계산해서 드시지 않으셔도 꾸준한 유산소 운동과 적당량의 깔끔한 일반식을 이끌어 나가셔도 체지방 관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음은 제가 했던 복근 운동입니다. 저는 복근 운동도 일주일에 최소 5일 이상 했습니다. 저는 딱 두 가지의 복근 운동만 했습니다. 레그레이즈, 크런치 이렇게 두 가지만 했어요. 두 가지만 해도 충분히 복근 운동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하루에 레그레이즈 5세트, 크런치 5세트를 했습니다. 예전에 레그레이즈를 집에서 할 때는 이렇게 손을 엉덩이 양옆에 두고 했고 헬스장에서는 팔을 올려서 지지대를 잡은 상태에서 운동을 했는데 팔을 올려서 복근 운동을 할 때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왜 팔을 올릴 때 복근 운동이 잘 될까 궁금해서 공부를 해봤더니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복직근은 사진처럼 골반에서부터 시작돼서 가슴 부위에 있는 갈비뼈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레그레이즈를 할 때 팔을 올리면 자연스럽게 갈비뼈가 올라가고 그에 따라 복직근 또한 이완되면서 레그레이즈 시에 충분한 이완과 수축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팔을 올려서 지지대를 잡고 레그레이즈 운동을 해주는 게 운동 효과가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레그레이즈 운동을 할 때 이렇게 식탁 벤치에 누워서 윗부분을 잡고 진행하거나
바닥에 누워서 소파 아랫부분을 잡고 진행합니다. 또한 레그레이즈의 특히 중요한 점은 허리에 부하가 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레그레이즈 특성상 잘못된 자세로 하게 되면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렇기에 다리를 내리면서 복근에 힘을 줘서 허리를 눌러줘야 되고,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가동 범위도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가동 범위에서만 운동을 해야 합니다. 복근에 힘을 주고 허리가 뜨지 않게 눌러주는 범위에서만 수행을 해도 충분히 복근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저는 한 세트당 15개씩 5세트를 진행합니다. 다음은 크런치입니다. 아까 우리의 복직근 사진을 보며 설명드렸을 때 복직근은 골반에서부터 시작되어 갈비뼈까지 붙어 있다고 했었죠. 앞서 말한 레그레이즈는 골반 쪽의 복근을 말아 올려서 수축했다면 크런치는 갈비뼈 쪽의 복근을 말아 내려서 수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그레이즈와 크런치 두 종목만으로도 충분히 복근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크런치 할 때의 팁은 수축할 때는 강하게 말아주시고 이완 시에는 등이 바닥에 다 닿도록 내려가진 마시고 복부 근육이 긴장된 상태가 유지되며 이완될 정도만 내려갔다가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크런치 또한 한 세트당 15개씩 5세트를 진행합니다. I know I can be unkind, but you're not 이렇게 저는 always 체지방 관리와 복근 운동을 통해 복근이 잘 보이게 만들었고요. 우리의 복근은 빨리 지치고 빨리 회복되는 근육이라서 매일 운동을 해도 무리가 가지 않으니 하루에 10분에서 20분 정도만 투자해서 꾸준히 해주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ather keep on pretending. I feel the divide between you and